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가상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게 바로 얘기도 했을 때 그 사람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기술을 개발했는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협박을 하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 기술로 해서 넘겨받으면 그것은 도둑질 강도질 행위이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돈 주겠어요? 네. 전 세계에서 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전 세계 정보기관과 군 한번 싸워보시겠어요? 무한 싸움? 네. 전 세계 다 몇백만도 될 수 있는데 군의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면 미국도 몇백만 동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해법단 하나만 들으면 남북한 정도는 100개씩 보내면 그냥 증발이거든요. 1시간 후에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전 세계에 대해서 그걸 납득을 가능해야 될 텐데 네, 전 세계에서 뭐하려고 돈을 냅니까? 네, 자기네가 각각 만들지 공개적으로 다 어떤 방송에서 들었다면 네. 가상적으로 그렇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체코 원전을 갖다 납품을 자신했지만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자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쪽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미국의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하고 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민영사 남의 기술 쓰지 말라는 거죠. 남의 기술 쓰는 건 도둑질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부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위반해서 체코의 원전을 수출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1조 그들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전 세계는 미국도 유럽도 다 동일하거든요. 자민체제와 법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조 원씩 결국 물어내고 허가 없이는 수출도 안 되는 상황.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특허권을 다 전 세계에서 갖다 써도 되겠네. 네, 그죠? 특허는 아예 지정 회사권을 그래도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것도 그렇게 되면 삼성도 특허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남미까지 얼마 했다고 해서 미국 법정으로 1조 원 가까운 벌금을 뭐 더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미국의 의지를 따라 뒤지면 뭐 엄청나게 나올 수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저 페이스북에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이렇게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 문화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 산업자,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이렇게 몇 군데가 계속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네, 광고를 30몇 군데인가. 네, 그다음에 이제 팔로워까지 한 100군데 정도 넘는데 주한미 대사관까지 해서. 지금 말이 안 광고는 내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YTN이 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 YTN을 소개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그 삼성과 대기업 제 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지더라. 기존에 이제 배터리, 통신, 반도체, 반도체, 통신, 배터리, 뭐 태양광 기술, 우주항공 기술, 방산 기술, 또 에너지 기술, 그다음에 모든 금속 재련 기술, 이렇게 수많은 고무, 합성 고무라도 이런 기술이라든지, 그보다 카본 소재라든지 이런 기술, 탄소 섬유 이런 기술을 수많은 기술을 내놨는데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지 않으면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잘 인지하고 있다 이 기술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팔로워가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팔로우 하셨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팔로우 했는가 그쪽이 팔로우를 했는가. 네,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팔로우를 했다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죠. 내가 팔로우를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렇게 어떤 녹색당 이렇게 해서 팔로우 하셨고 각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팔로우 하셨는데요. 네. 저는 팔로우 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거기서 팔로우 누가 했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도 패밀리도 저한테 팔로우 하셨는데 여기서 손녀딸이죠. 골프 선수 하시던데. 예,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윌리엄 찰스 왕도 팔로우 하시고 영국에 또는 MI6도 팔로우 하셨어요. 정보기관도 이런 부분을 하원 영국의 의원들 러셀 상원 전 그다음에 의원들도 이렇게 팔로우 하시고 언론도 아니고 나토 정부 자체에서 팔로우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토의 국가들 정보기관들 나토 그다음에
유럽 연합 자체에서 팔로우를 하셨고 나토군 그다음에 미국 부대는 미국의 부대 이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100군데 이상 팔로우하셨어요. 미국 부대 이름. FBI, CIA,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기관도 들어오고 중국 정보기관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 자체에서 들어오고 유대교 단체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이런 자체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유대인 그 단체 의미심장하죠. JP 모건, 록히드 마틴, 보잉, 그다음에 어떤 이런 항공 우주 회사들, 방산 기술을 가진 이런 데도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도 직접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 개인적으로 빨라졌어요. 미국의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상원원과 하원들이 팔로우를 하시고 주지사들 캐나다 하원들은 상원원들 주지사들이 팔로우 하셨는데 캐나다 총리도 팔로우 하시고 인도 지금 현 모디 총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하고 부통령 그다음에 장관들 이렇게 정치인들이 팔로우 계시고 있거든요. 주지사도 그렇고 인도로 한 30군데 미국으로 한 40군데 타임 CNN 광고로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은 국영 언론이 직접 들어왔어요. 그래서 1억이 1억 그랬던데 팔로우. 그래서 20군데 넘게 중국 정보기관은 장수성이라든지 성차원에서 사실 들어왔고 정보기관이 하나 들어왔고 캐나다 정보기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그다음에 미국 CIA, FBI하고 국토안보부 산하에게 어떤 방첩기관이 하나 거기 들어오고 저기 정보기관 MI6 정보기관이 영국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찰스 왕의 패밀리가 저한테 이렇게 도배하죠.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공식 어떤 기관지에서 뉴스 매체에서 저기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교황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쫙 도배를 하셨거든요. 페이스북에.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 스리랑카, 파키스탄 군이 자신들의 군을 소개하고 호주 군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호주 군. 그다음에 호주, 싱가포르 언론들 10여 군데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군 자체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란과 이렇게 이스라엘의 언론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 자체에서 정부의 정보기구 자체에서 들어왔고 아람코 들어왔고 아랍에미리 들어왔고 알자지라 방송 이런 데 들어왔고요. 유엔 자체에서 들어왔어요. 유엔 이렇게 산하기관 나토하고 나토 산하기관하고 나사하고 산하기관 들어왔는데 미국의 어떤 주하고 시가 저한테 팔로우를 엄청 하죠. 한번 보세요. 좀 이렇게 1000개도 넘지. 앞으로도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팔로우를 한 줄 알았어요. 미친놈이 아닙니다. 그저 가서 내가 팔로우해서 이쪽으로 보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기질인데 그 누가 믿겠어요 그런 거를. 네, 그래서 광고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광고로 처음에 들어오다가 이제 팔로우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중에 지금 저한테 전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김영란법 생각하세요. 3만 원 이상만 이렇게 하더라도 좀 상한했나 요새. 그래서 이게 이래라 저래라 여기다 줘라 저기다 그러면 싸게 주라는 그거 일종의 압박이죠. 네, 어떤 단체에 가입을 이런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도 사법처리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말썽을 원하자 만남 자체를 거절한다는 거죠. 일단 그게 자체가 불이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왜 정치인이 끼냐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정치인이 이래라 저래라 기업이 사가야 될 기술인데요. 저는 그렇죠. 기업이 사가야 될 기술을 왜 정치인이 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치인한테 뇌물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경솔실 살아서 깜빵 가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만남을. 그래서 저한테 기업이 직접 계약을 하되 불러가지고 MOU 하겠다 그러면 저 거절해요. 전화해 저기 MOU 하실 건데 그 거절 끊어버립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도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설명을 납득하려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그냥 나와버릴 건데요. 진짜로요. 네,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안 가야 돼 그쪽에.
제 기술이 아니면 내 기술을 알고 지금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제품을 자기네들이 제 아이디어 기술을 개념을 반영해서 기술을 이미 만들고 있더라고요. 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그렇게 저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네. 내가 기술을 주고 안 주고는 제 마음인데요. 네, 제 마음인데. 또는 뭐 어떤 누구를 가족을 뭐 이렇게 위협하거나 이런 식으로 혹시 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50원에 사가지고 4천억에 다른 사람에게 팔을 탄다. 4천억씩 기술 된다. 그럼 그 사람들 주겠어요? 보고 있다면?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다 들어와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불했을 때 권리를 우리가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폭이 이것을 갖다가 40억짜리를 갖다 이게 1,000만 원에 샀다. 그렇게 정당하게 샀다 그러면 돈 주겠냐고 그거를 사법처리죠. 그래서 정당하게 취득하셔야죠. 그 사법처리지 뭐 아닙니까? 사법처리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생각으로 내가 기술을 공개했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기술을 이렇게 공개만 해도 사실상 파산인데요. 지금의 반도체 회사들은 파산입니다. 그래서 파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에서 갖고 이렇게 그래서 국가가 어떤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인을 표시하는 기업 만들어갖고 그냥 다 만들어버려요. 모든 기술을 곧바로 출범하는데 국가 간의 합의가 있어도 내부 안에서는 다 미국을 일단 속이고 아마 그렇게 미국은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국가 통화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제 기술을 산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전 세계를 법취지 이게 정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명분이라는 게. 법취지 지적재산 강화시켜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다 함께 할 거다.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가 함께 한다. 분명하다 이거는. 제 기술을 하나만 위반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지적 특허도 다 위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게임 해보지. 그래서 기업 파산시켜버리고 또 다른 데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래 가시죠. 어떤 지적재산권 위반한 물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를 세관에 차단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벌금 물게 하고 또는 지적재산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는 자기가 만들겠다면 그것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죠.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다른 물품들에 대해서도 좀 압박을 좀 넣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여기 자기가 이제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내가 지사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들여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 지적재산 위반한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술을 와서 위반해서 만들고 제품에 표시하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 미국의 미국 달러가 사실상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금융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2026년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요. 빚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채권은 해결을 못했어요. 경제는 지금 보다도 많은 실업자에게 청구를 하고 이거 실업연금을 그래서 이런 실업수당을 더 청구해서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향후 전망도 안 좋아요. 그래서 향후 이게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빨리 국가통화로 전환하세요. 다른 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는 무한 자본으로 하는데 키보드로 찍어서 일반 자본주의 회사들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봐야 되는 자기 자본. 여기는 국가는 이렇게 키보드로 돈 찍어서 돈 주기 때문에 무한 통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했다 합시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본이 제한돼. 여기 너 2배 하면 집니다. 네, 너 얼마 갖고 있다가 10억 갖고 있다가 나 20억. 그래서 이게 쭉 여기 한 번은 걸리게 됐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너 10억에서 20억 땄다고 20억 생겼어? 그럼 나도 20억. 그래서 너 40억 따서 40억, 나 40억. 너 40억 땄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러게 내가 80억이 됐어? 너 80억. 이렇게 한 번은 걸려요. 집니다. 무한자본도 유한자본은. 자본주의 국가는 내가 이것을 100만 원에 팔아야 된다면 그리고 국가 통화에서 통화를 찍어준 사람들은 10만 원에도 팔 수, 5만 원, 2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손해 보면 제로로 키보드로 만들지.
무한자본. 자기네 국가 안에서는 자기 통화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국 내에서는 그 제품을 이제 나중에 밀어내겠죠. 다른 외국으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 말씀. 그래서 전혀 손해가 아닌데요. 자기네 통화에서 이렇게 다 재료를 만들고 밀어내가지고 수출 돈 벌어오고 끝내주죠.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 나라에 대해서 완전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잠재한데 제1의 그렇죠. 각 나라가 제 기술을 기반으로 다 만들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 파산이죠. 네. 뻔합니다. 네, 뻔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도둑질은 나쁜 행위다. 이것은 범죄 행위다.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는 법취지, 지적재산권 위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것은 그렇죠.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 잘못된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라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뭐 이렇게 대통령이다. 그래서 뭐 서울시다, 서울시장이다. 그러면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물건을 만들어 그랬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CCTV다, CCTV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다. 그러면 제 방식의 CCTV 기술이 있어요. 내가 그걸 위반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도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저는 문제만 제기하고 직접 소송하지 않아요. 개인이 뭐 소송비가 있어야죠. 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좀 힘들죠. 외국의 판단이 말씀이죠. 쌈박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이제 공개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제 페이스북에 몇 개 나라가 들어왔는지 잘 생각합시다. 제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요.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팔로우를 했으면 제가 나쁜 놈이지만 사기치는 거죠. 그쪽에서 팔로우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팔로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아니고 전화 올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살 때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사겠다. 이미 만들고 있으면서 저를 속이려고 이렇게 MOU 하겠다. 뭐 와서 왔다 갔다 사람 지치게 만들지 마시고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사겠다라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 네, 그 기술을 사겠다. 페이스북 자체도 창업을 할 때 대학 동문들과 했을 때 그 자기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멋대로 이제 창업을 하셨다가 나중에 그 대학 동문들한테 엄청 거액을 물어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차원에서 국격의 기업이다 어떤 대기업에서 했다 그러면 고의성이 뚜렷하니까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뭐 전 세계 어떤 특허 괴물이 제기를 사가면 더 골치 아파요. 네. 또는 거기다 회의의 어떤 권력을 끼고 있으면 더 골치 아프다 이 말씀이에요. 제 기술은 이름 없는 데는 못 팝니다. 엉뚱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돈도 지불할 능력도 없고요. 작은 규모의 기업은 저한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적재산권료를 갖다 바치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렇게 유럽이든 전 세계 나라가 지적재산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걸 굉장히 어떻게 제가 과대하게 제가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전 세계 전부 들어와 있다니까요. 과다하게 기술을 설명. 즉 의학 기술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는데요. 특히 바이러스를 잡았습니다. 곰팡이도 잡고 세균도 잡았는데 특허를 2019년도에 제가 온라인 통해 10건을 제출해요. 제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놀랐어요. 잡았는데 안 주더라.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97.3 뭐 피부병 완선되고 충치균도 해결하고 뭐 동물에도 적용하고 사람 피부병이다. 그다음에 커피 조리대라든지 뭐 토마토 케찹 이렇게 절반 깔라맛이 콸콸.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매실청 콸콸, 뭐 생강청 좀 넣어주고 펩시칼로 콸콸 넣어주고 그다음에 고추장에다가 마늘 가른 거 유자청 넣어가지고 조리대 끓인 물을 좀 듬뿍 넣어주고 섞어가지고 컵 하나로 옮겨서 물 조금 넣고 7번 8번 해주면 호흡기 바이러스 다른 헤파리스 바이러스 모든 바이러스 종류에 타고는데 필링을 통해서 세포벽을 터뜨려서 생과 바이러스 세포벽이 얇으니까 죽더라. 내가 이렇게 나한테 실험해봤는데 다 통했어요. 커피 조릴 때도 편도선 같은 거 다 콩기름에 튀겨갖고 로스팅을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편도성 같은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암에 이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암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별 건재줄 지적제 성향성만 발표합니다. 그다음 매실청과 조리대를 기반으로 해서 살균 구조를 가지거나 매실청, 그다음 마늘청, 생강청 이것을 마늘, 생강 전자에 10몇 분 익혀가지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세균을 잡는데 보통 매실청 단독으로도 되더라고 되기는. 매실청 조리대 하니까 더 효과가 있고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도 효과가 있대. 매실청하고 커피 조리대 하셔도 돼요. 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뭐또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하니까 뇌장출혈, 십이지장경색, 유형, 외기형 이렇게 치료에 효과가 있고 그래서 외형 연고약으로도 할 수 있고 마데카솔처럼 조리대를 피부 재생 크림으로도 만들고 화장품으로도 만들 수 있다. 혀를 깨물었는데 잘 안 물어서 그렇게 조리대면 그러면 그냥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상처 난데도 지역하게 이렇게 조리대 단독으로도 만드시면 한국 약국에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광동지역의 제약회사에 또 만들지 마세요. 광동제약 같은데 제가 이렇게 유자청을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다 발표를 했더니 그걸 만들지 단독으로라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쌍화탕에다 적용을 하셔. 그러니까 쌍화탕 감기가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거를 쌍화탕에다 적용했다 하시더라고요. 문제 있다고 다른 건 안 하셨냐라는 거. 이게 상당히 궁금하다. 그래서 이런 뭐 광고에 옛날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연결은 잘 안 되는데요. 각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는 2019년도에 대한 그 민매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인매를 제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저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여기서 가져간다 할 전성에 안 줘요. 정당해야 주죠. 보고 있으면 안 주죠. 이해가 가시죠? 전 세계 당신에게 굴복하겠어요? 네. 국가 차원이 전 세계 국가 차원에서는 정보기관, 공과 경찰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연합을 했을 때 당신이 무슨 단체가 됐든 어떤 조폭이든 이기겠냐고. 이기겠어요? 방송 하나만 더 드려도 끝날 텐데 법 처리만 해도 가능하겠냐고. 이기겠습니까? 그럼 순순히 당신에게 복종해서 기술료를 내겠냐고요. 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상적으로 그렇다면 진짜는 아니고. 네. 욕심이 좀 과하셔가지고 도둑질을 통해서 강도질을 남을 협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나 본데 사고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전 세계는 당연히 굴복 안 한다.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가격을 주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래야지 라이센스 비용을 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다. 저 정도 우리도 라이센스 비용 낼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기술을 가져가면 이게 라이센스 비용을 다 내게 될 텐데요. 라이센스 장사만 해도 엄청난 권력이 되겠습니다.